홍준표가 대놓고 저격수로 나섰어요. 네. 기자가 아니고 작심하고 물어봤나 봐요. 이게 뭐냐면 그 홍준표가 그 새로 세운 청년의 뭔가 아무튼 이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어보면은 홍준표가 대답해주는, 대답해줘요. 홍준표가 직접 댓글을 써주는. 아, 되게 웃긴다. 자기 아이디가 준표형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홍준표 의원님께서는 현재로선 정권 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미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소신 투표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댓글을 어떻게 썼냐? 대답 불가. 네. 저 따위 식인데요. 가장 최신 거 올라온 건 뭐냐면, 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국민이 불쌍하다라고. 진짜예요. 그렇게 댓글을 써줬습니다. 네. 거기다가 뭐 사퇴할까요? 라고 했는데 그 윤석열은 구수한 사람입니다. 사퇴 없습니다. 이렇게. 네. 정말 촌철살인으로 죽이고 있어요. 네, 이러시다가 민주진영 넘어오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그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2030 청년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포털을 만들었고 실제 당직자가 아닌 20, 30대 청년들 20여 명이 운영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받아서 묻고 직접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일종의 당에서 공식화된 트위터 같은 느낌? 이게 게시판 같은 느낌으로 운영을 있어요? 한다고 합니다. 뭐예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이제 그게 오픈이 궁금하다.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홍준표의 그 아이디어를 좀 벤치마킹 한 거라고 봐지는데 좋은 건 갖다 써야지. 아유, 그럼. 준표 거라고 흉내 안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최소한 윤석열 건 아니잖아요. 윤석열 거라도 정말 거네. 쓸만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갖다 쓴다니까. 윤석열 거 쓸 게 없지. 사실. 쓸 게 없어서 문제인 거지. 네. 아무튼 이재명 지사는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은 계속 저렇게 사고를 쳐가게 되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지율 사실 아니라고 보지만 설사 그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부동층과 지지층들의 결집도 안에서 이게 만들어질 건데 쉽게 말해서 이재명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찍고 싶은 후보라면 윤석열은 진짜 내가 이를 악물고 내 양심상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찍어야 되는 후보인 만큼 나중에 가서 표시면 분명히 지금 여론조사하고는 다르게 나타난다. 네. 어제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 방송을 보시고 되게 불안에 떠시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우리 딸 잡혀가면 어떡하냐고. 윤석열이 정말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냐고.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고소고발 건이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네, 수임 계약서는 아직 안 썼는데 지정을 했고요. 저희는 잡혀갈 때 잡혀가더라도 네. 뭘 또 잡혀가요? 잡혀가. 아니, 뭘 그딴 잡혀갈 걸로 일은 잡혀가. 없겠지만 뭐 그딴 걸로 잡아가. 쫄지 마. 지금 혼자 지금의 쪼신 것 같은데. 난 안 쫄았어. 나도 나는 안 쫄았어. 변호사비가 많이 나와서 쫀 거고 잡혀갈 걱정 때문에 쫀 게 아니고 진짜 인당 받는데요. 두 당 받는데 그러면 3명이라서 너무 센데. 그러니까 아씨 정일이라도 빼주지. 아이씨. 아무튼 왜 내가 제일 약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요. 시작을 내가 했어? 네. 자, 지금 이렇게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제 결국은 금융치료인 거야. 이래서 우리가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자고. 네. 왜 난 그 뒤로도 계속 욕했어. 네. 아무튼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서 네. 적극적으로 지금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게 웃을 일이니? 네. 근데 그 여당 안에서도 계속해서 파열음이 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엉망진창인 후보입니다. 지금 국진당에 그 수없이 모여드는 날파리 떼들은 결코 윤석열을 위해서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저기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몫을 챙기기 위해서
탈락한 의원으로서 잃어버린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서 오는 말 그대로 그렇지. 하이에나들이에요. 그렇죠. 진짜 구수생들이 지금 정치 재수생 끌어모아가지고 구수생이. 구수생이 야 나만큼 재수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면서 그건 그러네. 지금 정치 재수생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실패자들을 모아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잘 할 수 있는 사람, 해왔던 사람도 큰일을 맡겨주면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된 걸 한 번도 증명한 적이 없는 사람을 믿고 과연 투표할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인 국민들이 많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적폐죠. 오세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불안해하신 그거예요. 봐, 오세훈도 됐고 박형준도 되지 않았느냐. 그때 너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네. 그 정도쯤은 오히려 저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착각 때문이었어요. 만일 그때 이렇게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낙연을 비롯한 민주당의 주축 핵심 세력들이 이것을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알고 적극 대처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허망한 패배는 당하지 그러게 안 않았을 했겠죠.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교훈이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덤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정천은 왜 돌아왔어? 그냥 네, 갔으면 좋겠는데. 네. 하지만 또 수박들한테도 윤석열의 등장은 위기일 수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 수박짓은 계속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윤석열이 되면 수박밭을 밀고 콘크리트를 발라버릴 겁니다. 네. 다시는 수박이 자랄 수 없는 구도를 만들 거예요. 무서워.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전두환 노태우 시절을 이기고 우리가 어렵게 김대중, IMF라고 하는 진짜 시대의 아픔을 겪어가면서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열어놨더니 이명박근혜가 어떻게 처절하게 그 성취를 망가뜨렸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는 이 성취를 얘네들은 무엇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묻을 거예요. 그렇겠죠. 무조건 다 되돌리고. 시진핑이 등소평 파묻고, 강택민 파묻고, 지금, 이 바이든이 트럼프 파묻듯이 더 악랄하게 이걸 파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진짜, 다시는 민주의 토양이 싹조차 틔워지지 않는 그런 공화국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작은 악의 독보선, 오세훈의 악행에 대해서 오세훈이 작은 윤석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 짓을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데 어제 나온 기사만 가져왔는데요. 서울시가 이번 겨울부터 이제 수도 계량기가 동파가 되면 원래는 서울시가 돈을 들여가지고 고쳐줬거든요. 근데 이번부터는 이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오세훈이 들어오자마자 시작을 한 게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이런데? 예산을 돈이 없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라는데 아니 예산이 없었어? 모르겠어요. 그동안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지금까지도 다 해줬고 그렇죠. 다 해줬죠. 그리고 올해 예산도 분명히 박원순 시장님이 짜놨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거를 안 해주겠다는 거야? 이 예산이 4억 6천만 원인데 많지도 않은데. 그걸 또 깎아
없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파되는 이런 가족, 그러니까 가구들이 사실은 열악한 쪽에 있는 그렇지. 네, 그런 분들 아크로비스타가 계량기 동파되겠어요? 거의 안 되죠. 될 일이 없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곳은 꼭 필요한 곳인데 이런 세금 세금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쓰는데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런 데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 그럼 이 짓거리 하면 네, 박원순 시장이랑 민주당 욕하겠죠? 그럴 수 있죠. 언론은? 뭐 문재인 대통령 욕할 수도 있고 어. 네, 정부가 잘못해서 뭐 정부가 이제 동파된 것도 방치하고 안 해준다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될 수 있죠. 아마 뉴스가 이번에는 한파가 막 몰아닥칠 거기 때문에 네, 송 작가가 예언했죠. 네. 올겨울은 엄청 추운 겨울이 될 거라고. 네. 그래서 그러면- 아마 이런 수도 계량기 동파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그러게 왜 오세훈을 뽑았대? 어쨌든 뭐 이걸 그- 모르고 뽑았대? 뭐 너는 서울 시민 아니니? 아무튼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고요. 자, 이런 데 대해서 비난, 비판,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그 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저렇게 연합뉴스처럼 이렇게 루징하게 해줘버리면 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요. 마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야. 준비가 돼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민주당 찍을까봐 그럴까요? 민주당 찍는 사람들한테 분노를 유발시키려고 그럴까요? 나는 이 행정을 하는 사람의 목표가 재정을 아껴? 아니 누가 저보러 그거 아껴갖고 다음 회기로 넘겨주거나 아니 뭐 그걸 국민한테 반납하려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정해진 예산안에 있는 거를 일단 100%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행정 서비스로 해서 예산을 더 만들어내서라도 뭔가 더 해주려고 하는 게 시장이지. 있는 예산으로 돼 있던, 그리고 진짜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준비해놨던 4억 원 남짓한 돈을 아껴갖고 그 돈으로 뭘 대단한 걸 하겠다고 그 돈을 삭감을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인강이 있거든요. 오세훈이 그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사교육업체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요게 있는데 시진핑이야? 이게 서울런 사업이래요. 요 사업을 위해서 지금 원래 한 11만 명이 그 대상자였대요. 11만 4,829명. 이 11만 명이 가입 대상으로 서울시가 예측을 해놨는데 가입이 8,000명도 안 됩니다. 7,118명이 가입자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36억의 예산을 들였고 그 다음에 광고 비용으로 16억 원을 썼습니다. 여러분 계량기 4억도 안 쓰는 놈이 네. 이 사업에는 60억 가까운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52억을 썼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가입해 있는 수, 그러니까 돈 들인 거, 요렇게 나눠보면은 한 사람당 65만 원짜리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 수업비만 공짜지 교재는 따로 사야 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따로 사야 돼요. 그래서 가입도 하지 않는 거고 이거 한 번만 200만 원 정도인가? 얼마지? 한 번만 줬대요. 그 교재비도 2만 원. 전체 교재비 2만 원 한 번만 딱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요 11만 명 본다고 예산하고 52억을 쏟아 부었던 거를 8,000명이 보는 바람에 이게 두당 65만 원짜리 65만 원짜리 강의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예산을 강행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실패한 거지. 학원도 수강이 안 오면 폐강하잖아요. 근데 이 돈은 52억을 그냥 꼬라박아서 쓰겠다는 겁니다. 지 가오니까. 자기 공약이었고. 근데 11만 5천 명 정도를 그 대상으로 봤는데 7,100명밖에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 인강을 하고 지 인건비를 해당 얼마를 챙길까요? 그러니까. 오바마처럼 100만 달러씩 챙길까요? 이거 예상을 36억을 써가지고. 내가 보기에 뭐 방송 자재를 새로 샀을 리도 없고 대부분이 출강료나 교수 비용이나 아니면 뭐 기타 부대비로 이게 나갈 비용들이거든요.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고액의 수입료를 셀프로 책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더하기 지금 서울시가 내년 이 사업, 서울런 사업으로 168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의회에 내보냈는데 올해보다 이제 4.7배 늘어난 수치죠. 네, 여기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수강생의 교재비, 실비는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재는 또 따로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런 거 이런 거 물론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공약 중에 부동산 공약 허황된 거 얼마나 많았어요. 엄청 역세권의 청년들 임대 아파트 지어준다 그랬다가 때려쳤죠. 네. 1년 반 남은 임기 안에 24만 가구 추가로 짓는다 그랬다가 못 지어. 시작도 안 하고 있어. 못 지어. 일단 그만한 재정도 없고 위치도 없고 대책도 없는 거고. 응? 그런데가 집값 올려준다고 그러더니 올리기는커녕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정부 탓하고 있죠. 지금 관련된 주변 인사들이나 사람들 전부 자르고 낙하산 떨어뜨려갖고 보훈 인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이 저쪽 애들을 뽑았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시장에 무슨 인수가 필요할 만큼 초보도 아니잖아요. 재선을 해갖고 시행정을 해본 놈이, 불합리한 서울시를 바로잡겠다고 하고 있는 짓거리가 이런 짓거리들이에요. 엉망진창이죠. 이게 근데 얘는 그나마 시장이라도 몇 년 해봤던 놈이고, 평생 동안 20대는 당구장에서 조지고, 30대는 검사 질거 술 먹고 룸빵에서 조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 25년 인생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놈이 제대로 된 참모 하나, 똑바로 된 사람 하나를 안 됐고, 손에 왕자 써주는 중놈하고 전보로 다니는 술집 출신 부인하고 그 얘기만 듣고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얘가 대한민국의 52%가 지지하는 유력 대권주자라니요. 그리고 이게 또 이거는 저는 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대표가 이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서울시는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스마트 기기를 제공한다. 이런 게 있대요. 스마트 기기까지 준대요. 태블릿 PC를 주겠다는 뭐 거야? 그런 비슷한 건가 봐요. 그래서 박 대표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모두 사교육업체 일타 강사와 스마트 기기 업체를 배불리는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짜옹이 맞아 있는 50억 예산을 주로 집행을 할 대상이 있다는 거야. 이 사교육업체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다음에 이 스마트 기기까지 합해가지고 요거는 진짜 완전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이거 그냥 봐도 실패했어. 11만 명 대상인데 8천 명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감사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 사교육업체하고 서울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답답합니다. 서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고요. 서울 세금이 이렇게 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내릴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박원순 시장 있을 때는 진짜 24시간 세배 해놓고 그렇죠. 예보가 있으면 아예 공무원들이 2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갖고 제설 작업 엄청 했어요. 제설 작업 해갖고 교통 대란 없이 만드느라고 겨울엔 거의 퇴근을 못하고 진짜 시장실에서 샜다고 할 만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오세훈의 서울은 과연 올 겨울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저는 이 수도 계량기부터 동파 이거 아무것도 서민들이 내야 되잖아요.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대란이 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예를 안 보이기 위해서라도 오세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야 돼요. 윤석열을 돕고 국짐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세훈, 박형준은 정말 대단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의 인기를 끌어모았어야 돼. 근데 결국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모양이 저렇잖아요. 근데 윤석열을 믿으라고?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방법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휴가 중에도 출근해가지고 제설 작업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네.